영상 시작 전 잠깐 집중! 동화 작가는 어떤가요? 작가님들께 궁금한 것이 많은 어린이 친구들이 직접 질문을 보내주었어요. 궁금증을 해결할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진보라 어린이. 진보라 어린이의 질문은 맨 뒤에 나온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저는 마음버스 그리고 사자마트 그림책 글을 쓴 김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화로 인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동화책을 많이 읽고 어린이들 만나면 그 어린 동화 작가이기 때문에 동화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 동화를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읽고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우연한 기회에 동화책을 읽고 그때부터 저 이제 동화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꿈을 꿨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동화를 쓰고 지금 이제 그림책 마음버스를 또 첫 글로 이제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이제 외롭거나 심심할 때 혼자 있을 때 글자놀이를 많이 했는데요. 그 글자놀이를 한 거는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언니가 4명이 있거든요. 근데 언니들은 이제 바쁘게 학교에 가거나 뭐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고 엄마 아빠가 아프셨어요. 제가 엄마 아빠 아프실 때 혼자 집에서 심심하니까 나가서 이제 글자놀이를 하는데 그 글자놀이가 우리가 책 말고 제가 책을 어릴 때는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판이나 표지판들 이렇게 보면 글자가 있잖아요. 그 글자를 저는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자를 붙여서 읽거나 아니면 글자 속에 있는 받침을 새로 바꿔서 읽는 거예요. 그럼 또 처음 보는 간판 속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혼자 막 상상도 하고 이야기도 짓고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마음버스 그림책에서도 리을 받침, 마을버스의 리을 받침이 미음으로 바뀌면서 이제 마음버스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글자놀이를 지금 하면서도 책을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우선 작가들이 재료를 준비를 하잖아요. 어린이책에서는 글작가, 그림작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재료가 있으면 출판사에 정말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의 분들이 우리 판권이라는 책에 보면 판권이 있는데 그 판권을 보면 그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되잖아요. 표지에는 작가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정말 숨은 곳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이게 마음을 써서 함께 해주는데 그분들은 이제 뒤로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의 마음과 함께 이제 모아져서 책 한 권이 나오는데 제 책 중에 동화책 중에 안 늙어시 가족과 책요리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책을 만드는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책을 제가 이제 만드는 걸 여기서는 요리한다는 얘기로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 편집자 뭐 이런 디자이너 책 만드는 사람들을 책 요리사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요리점에서 책 요리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맛있는 책이 나오는지는 이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는 우선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그 재료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책 안에서.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요리사들이 음식 진짜 먹는 음식을 요리할 때도 그냥 재료를 갖고 영혼 없이 음식을 만들었을 때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요리, 뭐 건강한 요리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들,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신선한 재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건강한 책,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같은 협업, 다 함께하는. 그래서 저는 제 책도 저만의 책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도 함께하는 책, 그래서 우리 모두의 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화책 글 쓸 때는 자세하게 써야 돼요. 정말 우리 책에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지만 동화책을 쓸 때는 자세히 쓴다는 게 그림이 만약에 없어도 그림이 그려지게 그림이 상상이 되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책 글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림이 또 차지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글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주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 재미가 없지 않게 그림을 충분히 감상하고 상상하고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쓸 때는 조금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쓸 수 없고 더 많은 태고를 해서 절제하고 함축적으로 더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림책 글은 이야기 글이면서도 저는 한편의 시하고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를 많이 평상시에 읽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또 되기도 하고. 사자마트는 이제 주인 사자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마트를 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사자씨가 자기 이름이 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시작으로 이렇게
마트 이름을 짓지만 거기에는 이제 사자씨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사자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러 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으면 해서 사자마트를 짓는 거지, 만약에 사자씨가 물건을 팔고만 싶다 이런 생각만 했으면은 사자마트가 아니라 팔자마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사자마트 이름 짓는 게 처음에 나오거든요. 사자씨의 어떤 사자씨가 자기 본인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자마트가 문을 열었는데 생각하는 것과 달리 손님들이 오질 않아요. 사자씨는 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물건 정리도 잘하고 또 밤에는 고양이 밥도 챙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해요. 사자씨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서운 혹시 사자가 있지 않나, 저 마트의 주인은 무서운 사자일 거다, 이런 오해가 퍼지면서 마트에 오지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깜깜한 세상이 되는 그런 마법이 좀 일어나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이제 책으로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많이 보긴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면 정말 한 가지 색깔, 내가 보고 싶은 색깔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색안경을 없이 그냥 우리가 서로 자세히 좀 있는 그대로 천천히 오래오래 보면 이 세상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쓰게 됐어요. 세상이 이제 까맣게 변하면 정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두워졌을 때는 안 보여요.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까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게 이제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어둡거든요. 그래서 사자씨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편견, 선입견들, 그런 색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서로 다 까만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 거를 우선 생각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사자씨가 촛불을 켜잖아요. 그 촛불에서는 사자씨가 이제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라서 그 진심을 좀 알아주는 마음, 그러니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싶어서 촛불 설정을 한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거를 간절하게 원할 때, 소망할 때는 촛불을 켜요.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촛불을 넣은 건데요. 책을 보면 재미있는 게 소복이 작가님이 촛불 장면을 넘길 때마다 촛불의 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독자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그 의미를 같이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날 색안경으로 보는 건 그 사람이 꼭 나쁜 마음으로 본다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 이런 걸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언니랑 이제 둘이 살면서 색안경을 끼고 저희를 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자매끼리 둘이서 손잡고 다니거나 뭐 이제 다닐 때 왜 둘이서 진짜 자매인가, 뭐 왜 둘이서 저렇게 같이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선입견으로 인해서는 오해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제 경험상 진심은 통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진심을 정말 갖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때 그건 풀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 누군가가, 어린 친구들이 누군가가 나를 선입견을 갖고 오해를 했어요. 그럼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선은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자씨가 그런 상황에 놓였었잖아요. 근데 사자씨는 혼자 있으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좀 챙기고 늘 변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자기보다 더 약하고 좀 뭐 소외되고 이런 외로운 동물 친구들을 좀 먼저 돌아보면 좋은 마음으로 다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복이 작가님이랑 청개의 바람이랑 새로운 이야기, 마음버스 사자마트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좀 이제 같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제가 어린이들의 마음을 좀 읽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새로운 책들 선보이고 싶고요. 그리고 사자마트가 팔자마트가 아니라 사자마트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 꿈은 책을 팔려고만 하는 작가가 아니라 누구나 제 책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이제 글 쓰면서 즐겁게 지낼 테니까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동화책을 읽으면서 저도 꿈을 찾아서 이제 동화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제 책을 만났을 때 어떤 꿈을 조금이라도 더 키웠으면 좋겠고, 마음의 응원도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은 사랑과 응원을 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상도 하고 뭐 이렇게 새로운 책들도 선보이고 있거든요. 고마운 마음 제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린이들이 늘 행복하게 신나게 잘 지내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바깥에서 그냥 걸으면서 문득문득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글을 쓰다 좀 잘 안 풀릴 때, 이럴 때도 그냥 앉아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걸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실이 바닷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걷는 걸 좋아해서 바닷마을에 작업실을 둔 것도 있고, 걸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놓친 것들, 그리고 또 작가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상상을 더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풀고, 네, 그렇게. 거의 그래요. 제 작품에서는 제가 이제 걸으면서 생각하고 했던 것들 메모를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씨앗이 되고, 그게 다시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마음버스 사자마트 역시 제가 이제 걸으면서 생각한 것들이 씨앗이 돼서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수첩에 기록을 하고요. 만약에 수첩을 꼭 갖고 다니긴 해요. 근데 이 종이 수첩이 없을 때는 휴대폰에다도 뭐 메모를 하고, 메모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어디든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들 만났을 때도 이제 수첩을 갖고 다니라는 이야기를 꼭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때도 그렇고, 뭐 밥을 먹다가도 그렇고, 뭐 똥을 누다가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한다, 이런 얘기하고 제 메모를 좀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네.